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문화 교육과 문화 예술 교육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 또 다문화 교육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때문에 지금은 경제 인구가 굉장히 늘죠. 즉 15세부터 65세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망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교육이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특히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이미 이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약 100만 명 시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또 이들이 와서 한국 사회 언어와 문화 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죠. 뭐 국제 결혼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들을 통해서 사회가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소외 계층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소외 계층으로 분리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요구된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라고 우리가 할 제목이 되는데요. 다문화 교육이란 다양한 문화 차이를 가진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평등한 성취 기회를 갖도록 교육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교육 그리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요. 사회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건강하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은요. 정말 이들이 성장해서 또 진학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적응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면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접근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그다음에 이해 교육의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않아서요. 그 실시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또 다문화 가정이 어린이들이 자녀가 언어 능력 부진으로 해서 이 보충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소외되어간다는 점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이 어려운 면이 있죠.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또 학교와 유관 간의 협조 체계가 굉장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하고 유관 기관들이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음으로 해서요. 중복 투자 및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또 다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등이 없는 것도 또 이것도 교육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외국어 교육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다문화 가정이 자녀를 갖다가 뭐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 이해에 대한 부족한 소양을 그대로 일반 학생들에게 의식이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즉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 소외계층만 위한 교육이 아니라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의 편견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교육이 되죠. 서로에 대한 문화적 전통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통합교육과정으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면요. 교육과정에 단순한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요. 교육과정 전체 다문화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교육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역량이 정말로 필요한 때이죠.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한글 및 문화의 교육 이런 것들이 실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 원어민을 강사로 하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소외감 해소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 지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교사나 또래 집단과 1대1 결연이나 또는 멘토를 정해갖고 이들의 교육시키고 또 인권도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요, 다문화 된 자녀가 우리 문화 적용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과 자배견을 맺기, 또 다문화 가정 체험을 위한 지역별 학교별 다문화의 날 운영 등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관기업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절실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고서는 다문화를 갖다가 제대로 교육시키거나 이해시키기 힘들죠. 어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아까 처음부터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학생들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다문화 교육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됐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넓히고 또 서로를 소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교과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에서는요, 다문화 교육 이해에 노인 문화예술 교육의 의미와 정책, 노인 문화예술 교육 사례 등을 갖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 일환으로서요, 문화예술 교육은 국가 간 예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사관의 문화를 존중하는 함께 공유하면서 즐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 문화예술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수행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교육 위에는요, 우리 교육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별도로 자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은 그 정보통신기술 교통이 발달해서 국가 간의 이제 산업이라든가 지식,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죠. 그래서 세계화 시대라고 하고요. 또 지구촌 시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흐름 속에는요, 국가 간 그리고 민족 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또 존중하여서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태도는요. 국제 이해 교육 자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자, 한국은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에서요. 2000년에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 이해 교육원이 설립돼서 우리가 각 시도에 국제 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몇몇 학교를 선정해서 이러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면요, 국내 외국인 약 150만 명, 100만 명 훌쩍 넘었죠. 그래서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 인구부터로 보면요, 아무래도 중국, 즉 한국계가 제일 많죠. 한 50만 명에 가까워지고요.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인도, 일본, 대만 순으로 해서 약 한 150만 명이 현재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문화 교육은 왜 필요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 150만 명이 넘는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있는데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또 한국 내에서 외국 배우자와 자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요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교육 과목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그러한 기존의 가치관이나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문화 국가로 새롭게 인식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시대 요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갖다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진입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요. 농어촌 청년들이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농어촌 여성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진출하였죠. 그러고 이제 그 결과 농어촌에 있는 저런 전역의 남성들이 결혼할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국려지책으로 민간 단체들이 우리나라 남성들하고 외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추진하게 돼서 이제 그것이 많이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노동력 유입입니다. 1960년대 우리 한국에서는요 노동력을 수출한다 했죠. 외국에 나가 돈을 벌었어. 그러나 우리나라가 1988년 88 올림픽 치유를 이루면요 한국은 아시아인이 선한 나라였죠.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욱이 고학력 인구가 우리 한국에 늘어남에 따라서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인건비가 월등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하는 국내시장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겁니다. 또 3대 업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탈출 난민인 세터민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면서요. 점점 많아졌는데 그럼 왜 북한 탈출 난민이 다문화냐? 물론 다문화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이고 같은 민족인데 왜냐하면 다문화일 때 우리 북한 세타민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타민들을 일단 문화적인 문제 일단 다문화로 일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벌써 많은 지가 70년이 됐죠. 많이 이진화된 문화도 있기 때문에 같은 혈육이고 우리 같은 동포고 같은 형제지만은 전 문화적일 때는 다문화로 와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자, 다문화 방향성은요, 우선 다문화 교육으로선 지식 체계를 구축시키고, 그다음에 선입견을 조절하는 거죠. 해석시키고요. 그다음에 조화의 교육과 평등의 교육, 학교 문화 구축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하나하나 설명하면 첫 번째, 지식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자가 문화적 가치와 중심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학습자가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체계를 습득하도록 효과적인 수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체계 구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입견 조절입니다. 이런 피교육자, 즉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민족적, 국가적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없애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조화의 교육입니다. 이는요, 교육자가 다문화적 요소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서 조화로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요, 평등의 교육을 갖다 얘기하죠. 평등의 교육. 이는요, 피교육자의 다양한 문화 환경을 고려해서요. 자, 피교육자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게 됐죠. 그래서 교육 내용과 과정을 문화적으로 편견 없이 균형 있게 교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요. 자, 여러분, 저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것이 야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적 평전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전 세계는요, 손으로 먹는 사람이 3분의 1, 포크나 나이프로 먹는 사람이 3분의 1, 우리 여자처럼 숟가락과 젓가락을 활용하는 사람 3분의 1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전혀 뭐 어떤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자,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선한 음식을 먹는데 이 손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손으로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남들이 먹는 숟가락 칼질을 갖다 내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야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문화적 우월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단지 문화일 뿐이에요. 어떤 차이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학교 문화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가 민족이나 문화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신뢰로운 문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 다문화 교육의 예술교육의 조건인데요. 그것은요. 자, 어떻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예술 교육의 조건은요. 총 5가지가 있는데 가정적인 태도, 그다음에 공동체적 의식, 그리고 평화적 공존, 문화의 평등, 함적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타문화 예술 교육은요. 우선 가정태는 타문화 예술을 이해시켜서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야죠. 관용입니다. 관용을 베풀어줘요. 왜? 타문화권의 예술을 이해시켜주고 관용을 베풀어야지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죠. 타문화권 예술의 만남의 소리는 함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평화적으로 공존해야죠. 인류는 평화적 공존의 특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평화라는 것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문화의 평등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각 민족은 그들이 삶의 필요에 따라 특별한 형태로 자신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환경과 부합되게 만들어 왔죠. 그래서 따라서 다문화 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 교육은요. 타문화권을 예술을 평등하게 다루고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죠. 타문화 예술권은요. 학문적인 관심을 가정으로 해서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것은 이제 개방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폐쇄된 태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다문화 예술 교육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낯선 음악에 대한 문화의 수용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문화예술 주제로 이어지는 수업은요. 다문화 교육의 원리의 바탕을 둔 그러한 새롭고 낯선 종류의 예술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내용들을 선택해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교사는 자국의 음악 유산에 대한 지식과 낯선 음악에 대한 지식 사이에 서로 비교 가능한 내용을 선택해 비교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굉장히 뭡니까? 많은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 관련 예를 든다면요. 한 나라의 민속 음악을 다룰 때 이 음악과 관련된 역사적, 사회적 형상들을 이해하고요. 또 리듬과 가락 등의 음악적 요소들을 다른 나라와 민속음악은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비교해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J-팝과 K-팝이 굉장히 다르죠. 자, J-팝보다는 우리 K-팝이 정말 다이나믹하잖아. 그리고 J-팝 같은 것은 노래하는 사람과 춤추는 사람과 뭐 전부 다그 음향 능성 다르겠지만은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만능 엔터테인먼트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악기도 다루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류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타 문화권 음악을 다루는 문화예술 교육에서요.
서양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굉장히 재질인 게 중동아시아 등 이 지역까지도 지평을 넓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지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시간에는 가급적 그 나라의 특정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연기해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죠. 춤이나 노래 등요. 그래서 교사가 다문화 교육의 바탕을 둔 예술 교육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다문화 교육의 원리에 바탕을 둔 예술 활동을 구축해라. 그 다문화 교육의 원리라는 것은요, 그 나라 각 것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업 자료의 심도 있는 연구가 기반.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을 두고 한다는 얘기죠. 역량이 정말 교수가 있어야죠.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수업자로 심는 연구가 개발이라는 것은요. 교사가 낯선 문화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져와야죠. 습득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적 특징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작품들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뭐 어느 문화권에 속하는 것인가도 알아야 되겠고요. 또야 민속악기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과 적합한 수업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학습자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외국 학생의 관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많은 다문화 자녀의 외국인들이 거점에 따라서요.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도 다문화권 자녀들이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 노력해 줍니다. 그래서 다문화 예술 교육은요. 다문화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와 교육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화 교육의 바탕되어 있습니다. 이 동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자, 독일의 음악 교육학자 메르크는요. 다문화권 자녀들을 상대로 한 동화 교육에 있어서 예술 과목 연령이 다른 지적인 과목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거는요, 뭐 주로 말이나 이론이 중심되는 과목들과 달리요. 이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술 활동에는 감성적으로 한다 보니까 매우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국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한국 학생은요, 교사가 다문화 해석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먼저 심성 함량을 넘어서 교육적 관점에서 감정의 동화, 그다음에 간용, 연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나라 간의 문화적 상이함을 인정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알맞게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는 세계화에 걸맞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적 관점에서 해당 나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현장 등을 이해함으로써요. 다른 나라나 우리에 대한 것을 사랑하고 더 많이 알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술 안에 녹아있는 그 민족이 정서를 느끼는 가정은요. 예술적 심성 함량을 넘어 감정이 동화되는 것이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문화 교육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방법은요. 다문화 교육의 연구 방법은 교육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 역사 및 사회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요. 교육적 영역은요. 감정, 동화, 간영, 촉구평화, 연대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바른 세계관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문화적 영역입니다. 이는요. 예술문화,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각 나라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갖다 어떻게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계 세계화 시대에 알맞도록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역사 및 사회학적 역량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다문화 교육 역사 및 사회 관련된 현상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역사에 대한 역사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정치적 역량이 있고 또 정치적 역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인종과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자, 다문화 음악 교육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요. 문화적 인종과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의 문화를 갖다가 존중하고 또 정치적 특성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다문화 예술 교육 방법까지를 갖다가 공부함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문화 교육의 예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